진 회장, 한국 경제를 함께 키워봅시다. 내가 끝까지 믿고 지원하겠소. 이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청와대 집무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260달러. 북한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그런 나라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성공한 기업가 신격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그룹의 시작, 그리고 한국 경제 발전에 숨겨진 이야기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970년대 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한 남자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오늘날 수십조 원 규모의 기업 집단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창작한 스토리입니다. 1970년 1월 서울 중구 태평로 청와대. 새해 벽두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53세였고 대통령에 취임한 지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가 경영에 대한 부담감은 컸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는 그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 각하, 올해도 외화 확보가 시급합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의 보고를 들으며 박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69년 한국의 1인당 GNP는 겨우 260달러. 당시 일본이 1920달러였으니 약 7배 차이가 났죠. 한편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롯데홀딩스 본사에서는 48세의 신격호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격호는 1922년 울산에서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낸 후 일본으로 건너가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1948년 도쿄에서 롯데제과를 설립한 그는 이미 일본 제과업계의 거물이 되어 있었죠. 회장님, 한국 시장 진출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의 질문에 신격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1965년부터 한국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롯데제과를 설립하고 껌과 과자를 생산하고 있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투자는 아직 망설여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주변의 일본인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진상, 한국은 너무 위험해. 언제 또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거기에 투자한다는 건 자살행위야. 그래, 일본에서 이미 성공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신격호의 마음 한편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1970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교포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한 간담회였죠. 그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는 약 20여 명의 일본 거주 한국인 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신격호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간절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 여러분이 가진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주십시오. 간담회가 끝난 후 박정희는 신격호를 따로 불러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진 회장, 따로 할 말이 있어서 부르게 되었소. 청와대 집무실에 단둘만 남은 박정희와 신격호. 53세의 대통령과 48세의 기업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각하, 무슨 말씀이신지요? 진 회장이 일본에서 이룬 성공을 잘 알고 있소. 롯데제과가 일본에서 얼마나 큰 회사가 되었는지 말이야. 그런 신 회장의 능력을 조국을 위해 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 신격호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각하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한국의 현실이 아직은. 무엇이 문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 환경이 열악합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작고. 박정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진 회장, 지금의 한국을 보지 말고 10년 후의 한국을 보시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소. 하지만 각하,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럼 내가 보장해드리지. 진 회장이 투자하시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세제 혜택, 토지 제공, 각종 인허가.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소. 진격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각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일본으로 돌아간 신격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진상, 정말로 한국에 투자할 생각이야? 도쿄 긴자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본인 사업 파트너 다나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너무 위험해. 1년에 몇 번씩 쿠데타설이 돌고 북한과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 거기에 큰 투자를 한다는 건 다나카,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 지금 들어가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선점 효과, 망하면 끝이야. 신상, 일본에서도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집에 돌아온 신격호는 부인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한국 투자건 어떻게 생각해? 부인 하치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고향에 대한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일본에만 있으면 나는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야 해. 진짜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어. 그 마음은 알지만 진격호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신격호는 한국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1970년 4월의 일이었죠. 명동거리를 걷는 신격호의 눈에는 한국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아직도 판자촌이 곳곳에 있었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역동적인 에너지도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변할 거야. 그때 한 신문 호외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시작, 고속도로 건설 착수라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 5월, 신격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롯데제과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며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한국 지사장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뭔 일이야? 보건당국이 저희 껌에서 쇳가루가 나왔다며 판매 중단을 시켰습니다. 진격호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쇳가루.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정확히 무슨 상황인가? 글쎄요. 정부 관계자들이 회장님을 한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격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서울에 도착한 신격호는 정부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진 회장, 이번 일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경제기획원 차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시면 되죠. 특히 박 대통령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관광업 말입니다. 진격호는 이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호텔 사업을 하라는 정부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한번 박정희와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진 회장, 이번 일로 곤란하시죠? 박정희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각하, 이것이 정말 품질 문제입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일이지. 무슨 의미인지요? 진 회장, 솔직히 말하겠소.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호텔이 하나도 없소.
외국 손님들을 모실 곳이 없다는 말이야. 박정희는 일어나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1988년에는 올림픽을 유치할 계획이요. 그때까지 세계적 수준의 호텔이 필요해. 진 회장이 그 일을 해주면 어떨까? 호텔 사업은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면 되지. 진 회장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투자 규모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박정희는 다시 신격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진 회장, 내가 보장하겠소. 이 투자로 손해를 보게 하지 않겠소. 각하의 보장이라. 그렇소. 내 이름을 걸고 보장하겠소. 그날 밤, 신격호는 호텔방에서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새벽 4시, 그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청와대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각하,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 말이오? 호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박정희의 표정이 궁금한 듯 변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오? 첫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 제공, 세제 혜택, 각종 인허가 등 말입니다. 그건 약속했지 않소. 둘째, 이것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오?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 회장, 고맙소. 정말 고맙소. 뭐가 고맙다는 말씀이신지요? 조국을 위한 신 회장의 마음 말이오. 사실 이런 사업가가 많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았을 거요. 각하, 진 회장, 한 가지 더 약속하겠소. 이 호텔이 완공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로 만들어 드리겠소. 외국 원수들이 묵을 수 있는 그런 호텔로 말이야.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각하, 그럼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걸고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전 재산이라니. 네, 농담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번 돈을 모두 여기에 투자하겠습니다. 박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의 결심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진 회장,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아니요.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의무입니다. 박정희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진 회장, 내가 약속하겠소. 이 정부가 있는 한, 신 회장을 끝까지 지원하겠소. 고맙습니다. 각하. 그리고 신 회장. 네. 이 호텔의 이름은 롯데호텔로 하시오. 진 회장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거요. 1970년 5월 20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진격호는 1억 5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을 투자해 38층 규모의 초대형 호텔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1973년 1월,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롯데호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죠. 오늘은 우리나라 관광업 발전의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박정희의 치사를 듣는 신격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죠.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공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건설 기술로는 38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회장님, 일본 기술자들을 더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 예상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진격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1974년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건설 자재 가격이 폭등했죠. 회장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자금이 바닥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에 있는 자산을 더 팔아서라도 해야지. 주변에서는 모두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신상,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위험해. 하지만 신격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1975년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져 인부 3명이 다쳤죠. 회장님, 이건 불길한 징조 아닙니까? 정말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때 박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 회장, 사고 소식 들었소. 괜찮소? 카카, 죄송합니다. 공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요. 네, 카카. 진 회장, 내가 한 가지 더 도와드리겠소. 뭔가요? 정부에서 특별 융자를 지원해드리겠소. 금리도 특혜를 주고. 진격호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1979년 3월, 드디어 롯데호텔이 완공되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38층, 객실 1200개의 거대한 호텔이었죠. 개장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진 회장,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소. 카카 덕분입니다. 아니요, 신 회장의 의지 덕분이지. 호텔은 개장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죠. 정말 서울에 이런 호텔이 있었다니. 일본 호텔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진격호는 38층 스위트룸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그때 박정희에게서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진 회장, 축하하오. 우리나라에 이런 호텔이 생기다니. 카카, 정말 고맙습니다. 카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아니요, 신 회장의 용기 덕분이지. 하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거든요. 진격호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카. 장례식에 참석한 신격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꿈을 꾸고 실현했던 동반자를 잃은 슬픔이었죠. 그로부터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진격호는 2020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롯데는 연 매출 2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 집단이 되었습니다. 1970년 그때 신격호가 투자한 1억 5천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입니다. 하지만 그 투자의 진짜 의미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26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만 2천 달러가 넘습니다. 120배 이상 성장한 거죠. 그 성장의 밑거름 중 하나가 바로 신격호의 투자였습니다. 롯데호텔을 시작으로 롯데백화점, 롯데월드까지 대한민국 관광업과 유통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정신입니다. 박정희와 신격호가 보여준 상호 신뢰와 의리,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 말이죠. 진 회장, 한국 경제를 함께 키워봅시다. 내가 끝까지 믿고 지원하겠소. 카카, 제 전 재산을 걸고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1970년 그 약속은 단순한 비즈니스 딜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건 약속이었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의 뒤에는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역사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